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는 건 참고 또 참아서가 아니에요. 의식이 없어서지 않아요. 저는 현재 30대 중후반인 여성이에요. 간단히 제 이야기를 하자면 전 비운의 사람이었어요. 제가 운동을 했었는데요. 대학교 대표 선수로 꼽히며 장래가 유망했었지만 국가대표 선발대회를 며칠 앞두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더 이상 운동을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게다가 왜 안 좋은 일은 한 번에 터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부상을 당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식당을 하시던 엄마가 집에 돌아오던 길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아빠는 짐작부터 없었고요. 우리 집은 정말 찢어지게 가난했는데 엄마가 남기고 간 건 빚밖에 없었어요. 빚쟁이들이 돈 갚으라고 엄마 장례식장까지 쫓아와서 난리를 쳐서 장례식도 엉망이 되어버렸지요. 비상속을 포기한다고 신고는 했지만 도의적으로 갚아야 하는 빚들이 많더라고요. 그 돈 안 갚으면 그분들도 어렵게 사셔서 모른 척하기에는 저도 마음이 괴로워서 찾아뵙고 갚아 나가기로 했어요.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제가 그 당시만 해도 운동밖에 없어서 막막했거든요. 저 정말 비운의 사람 맞죠? 운동을 한 이유도 당시 비인기 종목이라 대표 선수가 되면 지원금을 받았기 때문에 한 거였는데 이제는 운동도 못하니 앞길이 깜깜했지요. 생각났어요. 내가 식당을 맡아보면 어떨까 했어요. 엄마가 운영했던 작은 식당을 내가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가게로 향했어요. 엄마의 가게 주 메뉴는 김치찌개였어요. 나도 김치찌개를 해보려고 식당 냉장고를 열어보니 다행히도 많은 양의 김치가 있었어요. 김치를 꺼내서 냄비를 찾았어요. 예전에 엄마가 가르쳐준 적이 있었어요. 맛있는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신선하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두 번째로는 손맛이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항상 사드리던 정육점으로 가서 퀄리티 좋고 신선한 고기를 사왔어요. 그리고 앞치마를 메고 이제 진짜로 요리를 시작해보았어요. 생각해보니 엄마가 찌개를 끓일 때 어떤 순서로 재료를 넣어야 맛이 날지 말해준 것들이 떠올랐어요. 열심히 볶고 지지고 끓여 나름의 김치찌개를 완성했어요. 색깔, 향, 건더기와 국물의 비율 모든 면에서 완벽했어요. 숟가락으로 맛을 보니 놀랍게도 예상보다 더 맛있었어요. 갑자기 자신감이 솟아오르더라고요. 한 냄비 더 끓여서 옆집 가게에 시식을 해달라고 하니 아주 맛있다면 팔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나도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어요. 내 친구들에게 김치도 만들어 봤거든요. 나는 김장 부 역할 수십 년 경력이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엄마를 도와 김장을 해봤기 때문에 자신이 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만들려고 하니까 엄마가 뭘 얼마나 넣어야 할지, 어떻게 속을 채워야 할지 생각이 나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 김치 양념을 만들고 배추에 싸서 맛을 봤을 때 또 한 번 놀랐어요. 살아있는 내 손맛이 따로 없다는 걸 느꼈어요. 아주 잘하는 것 같아서 자만했죠. 그래서 가게를 열게 되었어요. 엄마의 낡은 가게를 깨끗이 닦고 쓸어서 깨끗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다짐했어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거라고요. 내 의욕이 넘치던 때였어요. 그러나 삶은 항상 내 열정과 다르게 나타난답니다. 한동안 가게가 매우 썰렁했어요. 번화가도 아닌 외진 주택가에 있으니 당연한 일이겠죠. 식당이 더 맛있어도 여기로 누가 알고 방문할까요? 아는 사람들만 찾는 맛집이 되는 거죠. 그러나 나의 꿈은 창대합니다. 빚을 갚고 건물주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자연스럽게 오길 기다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이렇게만 하면 분명 실패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여기서 퀴즈를 내건다면 어린 사장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답은 신속한 결정력이었습니다. SNS에 운동선수가 운영하는 가게로 소개하여 맛도 좋고 양도 푸짐한 컨셉으로 홍보했습니다. 여가 시간에도 인터넷에서 홍보를 한 결과 사람들이 조금씩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가게가 꽉 차지는 않았지만 찾아오는 손님이 늘어나서 수익이 생겼습니다. 그 결과 빚도 갚고 돈도 모았습니다.
엄마와 함께 사는 전셋집이 만료되어 오피스텔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가게와 멀어졌지만 더 나은 환경에서 살게 되어 만족도가 높아졌습니다. 성실한 사장으로 남아 있겠습니다. 게으르고 나태했던 때 성실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에 저는 성실해지려고 노력했어요. 주문을 외우듯 매일 같은 패턴대로 움직이며 일상을 유지하고자 애를 썼어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하고 재료를 손질하면 손님들이 찾아오는데 바빠서 2시까지 일을 마치고 숨을 돌리고 5시부터는 저녁 장사를 시작해요. 9시에는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일상이 기본이었어요. 그런 일상 속에서 언젠가 내려야 하는 지하철역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매일 한때는 엔 삼각김밥이라도 사 먹길 바라며 1,000원씩 드렸죠. 그런 작은 기부를 할 때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기분을 느끼며 좋은 사람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야기하고 싶어졌어요. 겨울 초입이었는데 그 할아버지는 매일 지하철역 앞에서 굴을 하셨는데 그에 대한 걱정이 생겨버린 제자도 있었어요.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며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걱정이라도 안 하는 것 같아서 편했는데 한 푼만 주고 지나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아시는 걸까요? 어느 날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 가게에 찾아와 구걸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하철역에서 제 가게까지 멀었는데도 오시는 건 대단한 일이에요. 언제 씻은 것인지 얼굴에 더러움이 가득했고 머리는 너무 더러웠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냄새가 나서 어쩔 수 없이 찌푸려지는 표정이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팠지만 밥을 주고 따뜻해진 곳에서 안식하게 해주었어요. 음식을 주면 조용히 맛있게 먹으셨어요. 항상 천천히 피우셨답니다. 그 할아버지를 보면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야기를 걸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그렇게 날이 지나갔는데 그분께 말을 걸었더니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노숙자 할아버지와의 소중한 만남이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상상해 보았어요. 할아버지는 저에게 인정과 따뜻한 마음으로 대해주셨고 제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리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기쁨을 주고 받았던 것 같아요. 쓰레기를 치운다거나 상자를 정리하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가 갖는 자부심과 염치 있는 태도에 감동을 받았어요. 더불어 귤이나 약까지 주시면서 상냥한 마음을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야기의 급전이 일어나 그 이후의 상황이 궁금하네요.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궁금해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이야기를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노숙자 할아버지가 우리 가게에 돈통을 뒤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저는 매우 분개했고 할아버지에게 돈 훔치는 행위를 중지하도록 요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변명하려 했지만 제가 거부했습니다. 결국 제가 힘으로 그를 쫓아내고 그의 행동에 분노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힘없이 일어나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몹쓸 사람이라고 나를 대신하여 욕을 해주셨어요. 저도 정말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쉽게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쫓아내고 돈통에 있는 돈을 세보니 다행히 없어진 돈은 없었어요. 요즘은 대부분 카드를 쓴다고 하지만 15년 전만 해도 현금도 많이 쓰던 때였거든요. 그날이 연휴 다음 날이어서 돈통에 돈이 최고치가 있었던 날이었어요. 이 많은 돈을 다 들고 갔다 생각하니 아찔하더라고요. 노숙자 할아버지와 그런 일이 생기자 쉽게 진정이 안 되고 하루 종일 기분 잡치게 되었지요. 그날부터 할아버지는 진짜 오지 않으셨어요. 지하철역에서도 안 보이고요. 저 보기가 민망해서 다른 곳으로 가서 구걸하나 보다 하고 잊으려고 했어요.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에 동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하니 다들 더 독한 소리를 하셨어요. 아이 그러게 뭐하러 그런 사람 도와줬어. 그런 사람들이 염치가 있는 줄 알아? 도와주면 다들 그렇게 배신해. 옛날 전래동화에나 은혜가 부니 아기들 나오지. 요즘 세상은 베풀면 등쳐먹는 세상이야. 큰일 안 난 걸 다행이라 생각해. 정말 그런 걸까요? 정말 세상이 다 그런가요?
봉사의 가치를 깨달아서 나도 좋은 사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요. 그런 훌륭한 감정을 느끼는 시간은 정말 짧은 것인가요? 사람들은 진짜로 다 그렇게 되는 걸까요? 노숙자 할아버지를 도와준 것 후회스러운 마음도 들었지만 한편으로는 그 할아버지의 나이와 성격 때문에 걱정도 했어요. 이상하게 그 할아버지가 자꾸 생각나고 걱정이 되는 사람이었어요. 무심코 할아버지를 밀어내버린 후 갑자기 사라져 걱정이 되는 어느 날이었어요. 일이 끝난 후 가게를 청소하고 문을 닫고 집으로 가던 길이었죠. 그날은 너무 지쳐서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힘없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제 가게의 근처한 지하철역은 좀 외곽에 있고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스크린 도어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하며 플랫폼을 걸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굴이 익숙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열심히 지켜보다가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빨리 타야지 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글쎄 승강장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가서 저 둘 다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랑 할아버지가 함께 바닥에 넘어질 뻔했어요. 좋아요, 좋아요. 다친 곳은 없어요. 아니, 차내는 괜찮아요. 나는 괜찮아요. 괜찮은 거라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안고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살아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눈물과 콧물이 섞여 할아버지를 붙잡고 울고 있을 때 노숙자 할아버지는 고마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탓해요. 뭘 그렇게 잘린 거야? 왜 그냥 죽고 싶어 해? 자신을 살려줘서 고마워하지 않고 화를 내고 밀쳐내고 소리를 질러도 실수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할아버지를 겨우 살리니까 뭔가 잘못했냐고 저를 비난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분명했던 건 할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저는 자책하지 않고 할아버지를 비난하며 소리를 지르고 책망했어요. 할아버지 세상에서 떠나려면 혼자서 해야지 왜 다른 사람들을 피해주는 거야. 사람들 다 놀랐고 이러한 행동에 대해 어떻게 책임져야 할지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선택했는지 이해할 수 없어요. 힘들더라도 이런 행동은 안 돼요. 이상한 일이었어요. 너무. 제 가게의 근처한 지하철역은 좀 외곽에 있고 사람들이 적어서 그런지 그때까지만 해도 스크린 도어가 없었어요. 그러던 중 어떤 사람이 비틀비틀하며 플랫폼을 걸어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얼굴이 익숙했어요. 그 사람이야말로 노숙자 할아버지였어요. 저는 열심히 지켜보다가 지하철이 도착했을 때 빨리 타야지 했는데 노숙자 할아버지가 글쎄 승강장으로 뛰어들려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할아버지를 데리고 달려가서 저 둘 다 넘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저랑 할아버지가 함께 바닥에 넘어질 뻔했어요. 감정이입이 되어서 너무 슬펐습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죽는 것 같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프더군요. 할아버지가 왜 그런 결심을 하게 되었는지, 왜 그토록 힘들어 하시는지 너무나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제가 울면서 해주기자 할아버지는 괜찮다며 저를 달래며 내 손을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함께 지하철 역사 안에서 서로를 안아 울었어요. 그러다 조금 진정되자 할아버지는 잔말 없이 조용히 따라와 달라고 했어요. 노숙자 할아버지도 조용히 따라 나와 지하철역 밖으로 나와 근처에 있는 순대국밥집으로 갔습니다. 가게 주인은 노숙자 할아버지의 냄새로 인해 거부 반응을 보여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밥집 앞에 야외 테이블에서 식사를 했어요. 저는 국밥 2그릇, 수육 1접시, 그리고 소주 1병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던 중 노숙자 할아버지는 손이 떨리며 겨우 숟가락을 들었고 국물을 한 모금씩 마셨어요. 저는 2잔의 소주를 가득 채워줬는데 할아버지는 한 입에 소주를 1잔 비웠어요. 그러자 저도 속도를 맞추기 위해 한 입에 1잔을 마셨다가 할아버지가 또 따라 털어 마시자 결국 한 번에 5잔을 함께 마셨는데 제가 지금 곧 골로 갈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눈물로 얘기했다. 그에게 못 이길 만큼 최고의 주당이었지. 얼어붙은 고기를 풀어주려고 차곡차곡 불 속에서 하얀재 녹여보라. 회색 곰팡이 녹이라도 꺼져라. 그때 천천히 없다면 다시 잠깐 띄올라서 눈처럼 떨리고 흔들리듯 집히고 살아날 거야. 이 말은 좀 완벽했지만 그 과립처럼 얼마나 강하고 화려했나요?
하나님으로 나설 수 있다면 누군가에게 무엇인지를 대답할 만큼 더 놀라울 수 있지 않을까? 언젠가 저는 잘 못해야지. 그 소식이 정말 기막힐 거야. 그럼 요람도 손에 쥐고 살아낼 거야 라고 하면서 또다시 눈물을 찔끔했어. 하나님은 세월도 그렇게 움찔하게 해 강하게 해주신다니. 저는 그 말 뜻하는 게 뭐라고 정확히 이해하진 못해 할아버지는 정신없이 뭘 적어 내려가려고 했어요. 조에너 할아버지가 다 마신 거 꺼내시느라 손을 찢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그 돈을 주려고 했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일단 귤이나 약 같은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세상에, 노숙자 할아버지가 제게 준 것은 바로 돈 다발이었어요. 돈이라서 저도 깜짝 놀랐지만 그 액수를 보고 더 놀라게 되었어요. 일반적으로 드라마에서는 언제나 몇천 원 혹은 몇억 원 정도의 많은 액수를 줘서 주인공이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곤 하죠. 저도 한동안 그런 상황을 상상했는데 한 5만 원 정도만 줄 알았는데요. 모두 1,000원짜리 돈과 몇 개의 동전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상 받으니까 조금은 기대가 됐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극적인 행운은 정말 쉽게 일어나는 법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말이에요. 할아버지, 이게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액수가 꽤 많은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오해해서 죄송했어요. 정말로 오해를 한몫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께 소리를 질렀고 쫓아내고 망신 이상의 망신을 주었지만 너무나도 죄송했어요. 할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는 그것도 몰랐는데. 할아버지는 상관없다고 하시며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리고 소주병에 남아있던 소주를 따르지는 않고 모두 털어놓으셨죠. 난 미안하고 할아버지에게 한 잘못이 너무나도 후회되어요. 눈물을 훔쳐만 있었습니다. 이런 할아버지에게 몹쓸 짓을 저질렀구나 생각하니 정말 죄송했어요. 할아버지가 주신 돈을 만지작거리면서 그날 정말로 추웠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따뜻한 날이었죠. 마음도 따뜻해져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여러 이야기 나누는 동안 오늘따라 노숙자 할아버지가 다르게 보였어요. 지금까지 말이 없어서 주저하며 제가 혼자 이야기했었는데 이야기를 함께 나누니 할아버지와 더 잘 통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나이 차이가 많이 나지만 친구처럼 지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할아버지는 우리 친구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친구가 될 수 있잖아요. 친구야, 나이가 많은 내가 괜찮아. 좋아, 친구야. 차가운 수육을 먹는 노숙자 할아버지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그때 할아버지가 입고 있는 패딩은 다 뜯겨 있었고 명품인 것 같았어요. 신발도 비싼 것이었고 속에 입고 있는 옷도 좋은 브랜드였어요.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얼굴을 가까이서 보니 더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주름도 너그럽게 있었어요. 그 전까지는 왜 몰랐지? 이야기될 때까진 운동만 해서 명품이나 메이커 같은 것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가게에서는 점심때만 일하는 알바생이 명품에 관심이 많아서 자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주의 깊게 그를 살펴보게 되었죠. 그러나 자세히 보니 그 알바생이 입고 있는 명품 옷을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걸 발견했습니다. 이게 너무 이상해서요. 할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다며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자신은 술을 마셔서 기억이 흐릿하다며 자기가 왜 여기에 있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어떻게 이곳에 왔는지 이야기했어요. 그 전 기억은 하나도 없다며 말씀하셨죠. 할아버지는 가족을 찾아주길 원하는지 물어봤지만 자신도 왜 이렇게 살게 되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며 걱정이 되신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입고 계신 옷이 모두 명품이라는 걸 알아서 더욱 의아했죠. 입고 계시는데 이게 신상품이에요. 신상 할아버지분은 분명 좋은 삶을 살았을 거예요. 이 옷을 입었어요. 옷을 갈아입었어요. 기억이 안 나네요. 아휴, 난 돌아가기가 무서워요. 할아버지, 이 둘 중 하나만 골라봐요. 한 번, 여기서 계속 노숙자 생활을 계속하는 것, 2번, 가족을 찾아 집에 돌아가는 것, 뭐 할래요? 저는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굳이 돌아가다가 더 힘들어지면 어쩌지? 아휴,
할아버지는 겁쟁이였네. 혹시라도 이상하면 다시 나오면 되죠. 왜 고민하나요? 정답은 한 번이에요. 한 번, 지금 가요. 바로 파출소로. 저는 노숙자 할아버지에게 계속해서 가족을 찾아보자고 하니 마지못해 그렇게 하시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파출소로 갔어요. 저는 떨고 있는 할아버지의 거친 손을 꽉 잡았죠. 할아버지는 설렘 반, 떨림 반, 생각이 복잡한 것 같았어요. 알 수 없는 표정에 저도 긴장이 돼버렸어요. 파출소에 도착해서 자초지종을 설명하니 경찰과 나 아저씨는 할아버지의 질문을 검색했어요. 세상에 신혼이 정말 나오더라고요. 세상 참 좋아졌어요. 역시 우리나라가 IT 강국이라며 세상이 좋아진 것 같네요. 탄탄하고 있을 때 놀란 사건이 벌어졌어요. 가족들이 할아버지를 실종 신고한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었나요? 가족들은 금방이라도 도착할 것입니다. 할아버지는 나를 두렵고 설레는 눈길로 쳐다봤어요. 할아버지의 긴장된 마음이 느껴졌어요. 정말 다행이에요. 할아버지가 노숙자라는 것을 보고 또 중요한 말을 나했습니다. 그날 두 번째로 눈물이 쏟아졌어요. 할아버지의 가족이 파출소로 왔어요. 할아버지의 아내와 자식들까지 모두 왔어요. 여보, 어디에 있었어요? 당신을 얼마나 찾고 다녔는지요? 아버지, 이게 무슨 일입니까? 어디 있었나요? 어떻게 되셨나요? 한순간에 파출소는 이산가족 상봉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저도 그 모습을 지켜보며 계속 울었어요. 그러나 뭔가 좀 대단한 집안인 것 같았어요. 타고 온 차를 보아도 그렇고 입고 오신 옷들도 그렇고요. 귀티가 좌절 흐르더라고요. 그분들은 처음에 할아버지를 보고 우시다가 수십 분이 지나니 조금 진정을 하셨어요. 그 다음은 할아버지 몰골을 보고 엄청 놀라시고 목욕부터 해야겠네, 아니 옷부터 벗자며 농담을 하셔서 한바탕 웃음꽃도 피었어요. 정말 너무 좋은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는데 손자 같은 남자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 혹시 우리 할아버지 돌봐주신 분이세요? 속이 뜨끔했어요. 제가 딱히 해드린 건 없고 그냥 저는 파출소로 데려온 것 말고는 한 게 없어서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애매했어요. 제가 돌봐드린 건 아니고요. 우리가 무슨 사이냐고 하면 친구예요. 친구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를 곁에서 지켜봐 주시고 너무 감사해서 어쩌죠. 일단 저를 봐주세요. 한순간에 파출소에 있던 할아버지의 가족들은 모두 저에게 감사하다고 절을 하셨어요. 그때 내 감정이 복잡해졌다 알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 난 그들에게 고맙다고 말해야 했어? 할아버지도 내 번호를 물어봐서 알려줬고 가족들은 정중하게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할아버지를 모셔 집으로 돌아갔다. 어쩌면 할아버지도 나를 신뢰하는 것일까? 정말 무엇이든 중요한 일인 듯하다. 얼마 되지 않아 큰일들이 벌어지니 현실감이 떨어졌다. 내가 한 일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니었지만 결과가 크게 나온다면 이것이 무슨 일인가 싶었다. 설시처럼 영화 한 편을 보는 느낌이었다. 그래도 할아버지를 가족에게 되돌려줬다는 것에 뿌듯했다. 그날 내 자존심이 상승했다. 노숙자 할아버지가 가족을 만나 집으로 돌아간 지 한 달이 지난 후였다. 괜한 마음이 허전해서 3시가 되면 지하철역 앞에서 할아버지를 찾아보게 되었다.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은 할아버지뿐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연락이 없어서 참 서운했다. 할아버지에 대해 걱정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들이 굿 라이프를 사는 것일지도 모르겠다. 무의식적으로 할아버지에게 많은 정성을 보냈던 것일까? 그런데 그날 3시 되자 가게 앞에 아주 좋은 차가 서 있었다. 거기서 아주 좋은 양복 2인이 내려왔다. 입장한 3남자들이 청년 1명을 제외하고 우리 가게에 들어왔어요. 중년의 남성, 노년의 남성, 그리고 날 보고 환한 미소를 짓는 노년의 남성이 그 할아버지였어요.
할아버지 말인가요? 네, 맞아요. 오, 너도 할아버지 같이 보임. 나야, 나, 맞아. 뭐야, 변한 것 같네. 나도 알아볼 수 없게 변한 모습이 되었더라. 내가 모르게 할아버지에게 가서 알아본 척 했어요. 정말 운이 좋았어요. 파출소로 가기 전에 집으로 가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될지도 모를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할아버지가 행복해 보였어요. 할아버지는 기사와 손자와 함께 우리 가게를 방문한 거였어요. 아가씨, 난 배고파. 밥 줘, 밥이 있지? 할아버지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대사를 하시지 않자 너무 놀랬어요. 정말로 눈물이 나올 지경이었어요. 그런 모습에 감동받았어요. 제가 할아버지와 일행에게 내가 가장 잘하는 김치찌개를 대접했어요. 예전보다 더 신경을 썼지? 다들 밥을 맛있게 먹고 비웠어요. 나는 할아버지의 모습이 너무 신기해서 계속 보고 있었어요. 밥을 다 먹고 나서 종이컵에 믹스커피를 내렸어요. 얘기가 길어질 것 같아서 가게 문도 닫았어요. 첫 만남 때 할아버지의 긴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정말 놀라우시더라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일이에요. 괜찮으셨나 싶지만 정말 판단하기 어려운 일이에요. 아이하고 너무 좋게 아주 좋아요. 현재 할아버지의 말씨도 좋은데 좋아?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어요. 보통 지나가면 너무 알아보기 힘들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분이 되셨는지, 어째서 노숙자로 변하셨는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할아버지는 한숨을 깊이 내쉬면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모든 사건의 계시는 할아버지가 연인 때문에 일어난 거랍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시면 취함이 마침내 멈추지 않는 할아버지는 술친 모임에서 술을 많이 마신 뒤 차에 탔다고 해요. 그러다가 소변이 넘어올 것 같았대요. 근데 술을 마셔서 몸조종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이죠. 차량을 탔다가 사고가 맞은 다른 젤에 급하게 소변이 났어. 그래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바지에 소변이 적신 걸로 여겨졌죠. 하지만 택시차에서 혼신을 잠은 종호용이라도 넣어놓으며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택시를 타고 내리자 할아버지는 사람이 들리지 않는 곳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둘째, 황급하게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 조사에 가서 찾아봤는데 할아버지가 내다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오히려 할아버지를 찾아는 못했고 따라서 급한 속히 사랑의 친가에게 설계해서 신지하다가 그쪽 친구도 할아버지를 찾아봤다고 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임무 곱하기 사인 플리즈 노트 데트 더 트랜즈레이션 메이 낫 비 100% 에큐리트. 경찰도 불러서 아침까지 할아버지를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일단 실종 신고를 했다고 해요.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겨울이라 돌아가신 건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3달 만에 할아버지를 찾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중에 되어서야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노상방뇨를 하다가 덮친 건가 봐요. 그래서 할아버지는 없어진 거였지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할아버지는 팍팍 치는 일당한테 착한가 봐요. 할아버지가 잘못된 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 위해 차에 태워 다른 동네 하천에 두고 왔다고 하네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추워서 새벽에 일어나셨는데 그 충격 때문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고 해요. 그래서 수로변에 있었지만 노숙자가 주는 술을 마시고 따뜻해지는 건가 봐요. 아시겠죠? 할아버지가 주당이신 거고 끝까지 소주만 마신다고 해요. 필름이 끊기는 날이 많아져서 뇌가 망가졌다고 해서 기억을 못하는 건가 봐요. 말로 나쁜 놈들이라니 내가 열받지 않을 수가 없네요. 그 잡겼지 그들을 옥에 가두어야겠어요. 잡히면 내가 가만두지 않으려나 봐요. 그때 마음껏 해봐의 한마디에 할아버지 호탕하게 웃으며 명령하신다고 하니 일당한테 그냥 신고해놨지만 잡히면 자차 아내한테 먼저 데리고 온다고 하네요. 무척 추운 날씨에 거리에서 살아가는 노숙자가 있었어요. 추위에 견디기 힘들어서 지하철역으로 가서 한동안 머물기로 했다고 해요. 지하철역이 그 당시에 그의 유일한 피난처였다고 회상했다고 해요. 거지 생활은 저렇게 시작된다니 그저 한 잔의 술이 있는데도 사람들이 돈을 준다고 해요.
받은 돈으로 수술을 받으면서 기억을 잃게 되었는데 매일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지만 그래도 할아버지는 밝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가족이 없었다면 마음이 아팠을 텐데도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셔서 다행했다고 해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가끔 울다가 웃다가 했다고 해요. 털이 나온다는 말이 이야기에 실려 있었는데 그 말이 마음에 와닿았어요. 할아버지는 비싼 외제차로 오시는데 그 정도의 차는 아무나 사지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부자일 줄 알았는데 할아버지는 옛날부터 좋은 차를 타고 다녔다고 해요. 기사님도 있는 걸 보니 돈이 있는 분 같았는데 할아버지는 부동산업을 하셨다고 해요. 우와, 그 자리에 계신 분은 대단한 분이셨네요. 경제 잡지에 인터뷰를 한 내용도 있고 유명한 자산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던 것 같군요. 그 정도면 정말 굉장한 분이신 것 같아요. 지적인 면모까지 갖추신 분이라면 정말 경지에 오른 분이겠네요. 할아버지를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강해졌을 텐데 그분을 만나게 되면 정말 흥분되셨겠죠. 노숙자 시절의 할아버지와 지금의 모습이 차이가 많이 나셨다고 하셨는데 저도 기대되네요. 할아버지께서는 좋은 삶을 살고 계셔서 다행이셨다고 하셨던데 정말 멋진 이야기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오늘은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귤이나 약과를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선물을 주셨다니 놀랍네요. 돈을 주실까봐 아까워하시고 재벌해 주시다가도 사양하실 것 같아서 자신의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삶을 살아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진심이에요. 보답은 물질적이어야 해. 마음은 아무런 티가 안 나. 그래서 내가 싫어해. 아, 너는 아직 나이도 어리고 이 안목도 꽤 있어. 그런 너를 많이 아낀다. 그래서 알려주려고 해. 좋은 집 보는 방법들을. 할아버지는 힘이 없어서 힘들고 손자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좋은 집 보는 방법을 알려준다고 해요. 아예 안 그러셔도 된다고 나도 바빠서 그런 거 잘 못 다닌다고. 그래도 할아버지는 완강하셨어요. 아이 떼기 청춘을 그렇게 보내지만 난 내가 무슨 일을 해낼 줄 알고 지혜를 포기해. 이게 다 공부야. 인생 공부. 너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장담해. 공부라 생각하고 다녀봐. 호호. 혹시 알아? 더 좋은 곳으로 가게를 이전하게 될 줄. 할아버지께서는 무엇인가 선물을 주시겠다고 조심스럽게 말씀하셨던 것 같지만 오늘은 추억 여행을 하는 것 같아서 귤이나 약과를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의외의 선물을 주셨다니 놀랍네요. 돈을 주실까봐 아까워하시고 재벌해 주시다가도 사양하실 것 같아서 자신의 돈 버는 비법을 알려주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당신의 재능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 것 같아요. 할아버지께서는 더 좋은 삶을 살아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갖고 계셨던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투자에도 좋고 살기에도 좋은 장소를 찾아 다녀왔어요. 손자는 당시 군대에서 돌아온 복학생이었는데 저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나이도 비슷하고 성향도 비슷해서 좋게 지내더군요. 함께 공부도 하고 좋은 장소도 찾아서 많은 추억을 쌓았어요. 한 해 정도를 돌아다니다가 장사하기 좋을 것 같은 장소를 발견했어요. 아기자기한 식당들과 소문난 맛집들이 모여 있었죠. 지하철역과 가깝고 주변에 공영주차장도 있어 차를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편리한 곳이었어요. 조금만 걸어가면 수십 개의 아파트 단지가 있고 다른 쪽으로 가면 회사들이 모여 유동이 계속되더라고요. 이미 소문난 맛집들이 많아서 공동의 발전 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었어요. 장점을 나열하자면 정말 수백 가지도 넘을 만큼 마음에 드는 곳이었어요. 나도 이런 곳에서 장사를 하고 싶었고 할아버지의 손자도 제 얘기에 공감해 주었어요. 부동산에 가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가격도 꽤 괜찮았어요. 마침내 찾았다고 생각했고 할아버지의 승인을 받아 가게를 옮겼어요. 이후에는 이전한 업체를 운영하면서 홍보도 열심히 해서 한순간에 저의 식당이 맛집으로 손꼽히기도 했어요. 인터넷과 SNS에 올라온 글이 한두 개가 아니었답니다. 그런 반응을 보니 제 손맛이 입증받은 것 같아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역시 목이 안 좋아서 그동안 장사가 안 됐던 거였네요.
이 손맛은 다 우리 엄마로부터 배운 건데 하늘에서 보면 얼마나 제가 기특하실까 하는 생각이 수놓이었어요. 장사가 잘 되니 엄마가 보고 싶다고요? 가게를 개업하고 문전성시를 이루자 동네의 집값도 상당히 올라가더라고요. 제 가게가 너무 잘 돼서 오르는 효과인 것 같아 부동산 아저씨가 그렇게 말했어요. 자랑하는 게 아니라 장소가 중요한 거죠. 장사는 손님이 직접 찾아와야 상품을 팔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장사의 성공 여부는 장소가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하나 배운 거야? 이 배운 것과 목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전 할아버지께 드린 게 없는데 이렇게 많이 받아서 어떻게 해요? 너무 감사해서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아, 나에게 제 인생을 살게 해주는 운인인 걸 마음 같아선 큰 돈을 주고 싶어 하니 나도 정말 고마워.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부동산 보는 눈 덕분에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지금은 목 좋은 곳 1층에 100평대 상가를 하나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제 스스로 보러 제 스스로 세운 나의 자산이기에 정말 자랑스럽고 애착이 가고 제 스스로가 기특해 죽어요. 역시 할아버지가 옳았어요. 저를 잘 아시고요. 만약 고맙다고 돈 주고 집 줬으면 전 별로 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제 스스로 벌어서 원하는 걸 가지니 그게 정말 내 거가 된 것 같아요. 제게 있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을 할아버지의 해안으로 저는 한층 성장했답니다. 그리고 그 손자는 저의 일을 한동안 도와주다가 지금은 조력자이자 친한 친구가 되었어요. 할아버지는 지금까지 결혼 안 했으니 둘이 했으면 좋겠다고 시커먼 속내를 그냥 비추시지만 서로 이성을 보는 취향은 다르더라고요. 20대 때 만나서 지금 30대인데 그동안 못 볼 걸 다 보고 손자의 수많은 여자친구와 제 남자친구들도 다 보여주면서 과거도 서로 너무 많이 알아요. 이 정도면 찐우적 맞죠? 이건 할아버지가 빨리 마음을 내려놓으셨으면 합니다. 장사의 성공 여부는 장소가 좋아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도 이제 하나 배운 거야? 이 배운 것과 목을 유용하게 사용하고 또 다른 이에게 나누어 주세요. 할아버지께서 큰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해요. 전 할아버지께 드린 게 없는데 사람들이 정말로 착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화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니 권선징악, 김광보라는 말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잡초처럼 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매일 좋은 마음으로 행동함으로써 어느새 잡초들이 꽃밭으로 변해 있었답니다. 여러분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저처럼 열심히 노력하고 마음을 다해 노력한다면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정말로요. 제 기막힌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